안녕하세요, 지주입니다. 지주!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사실 지난이 아니라요, 저한테는 방금 전인데요, 티셔츠만 갈아입었습니다. 같은 핑크인데요, 보는 맛이라도 있으시라고 티셔츠만 바꿨어요. 지극히 주관적으로 1층 부동산이랑 고층 부동산의 비교, 장단점도 비교해보고 제일 궁금하신, 그래서 매출이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이거랑 고층 부동산을 추천하는지 비추천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이제 바닥을 바라봤니?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봐, 루즈해질까봐 1층에 대한 장단점은 조금 생략을 할게요. 요거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고층을 더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요? 1층 부동산의 장점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하게 워킹 손님 아니겠습니까? 걸어서 직접 부동산을 방문해서 들어오는 고객 또는 물건을 내놓으시는 소유주분들 접근성이 좋겠죠. 꼭 워킹 손님뿐만이 아니라 계약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방문을 할 때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1층에가 박혀 있어요. 기본 상식처럼. 또 안 그래도 제가 예전에 멤버십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1층에 있는 부동산이 여러 개일지언정 맨 앞에 있는 부동산으로 뺏기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까지 오세요 하는데 이쪽 부동산인가 이름이 비슷한데? 라고 착각해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비교를 하면은 1층 부동산이 더 접근하기가 쉬운데 누가 저 위층에도 부동산이 있나 이렇게 쳐다보진 않거든요. 이게 영업적으로도 저는 꽤 많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타고 다니는 차, 사는 집, 외관 같은 데를 보면서 신뢰도 형성에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중개사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인가? 와이셔츠 브랜드 보시는 분도 계시고, 이 중개사 뭐 입고 다니나가 보이나 봐요. 뭔가 어디 대문짝만하게 로고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소매 안쪽에 있는데 그런 거를 보시고, 너도 네 돈으로 이런 거를 투자를 안 해봤는데 고객의 돈을 거래할 수 있겠어? 라는 게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부동산 당연히 1층에 있는 거 아니야? 돈 못 벌어가지고 2층으로 잘 있나? 약간 이러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보여주기식으로라도 또 1층에 자리 잡고 있는 게 기본 상식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광고 홍보에도 굉장한 도움이 되죠. 차로 이동을 하든 걸어 다니든 늘 눈에 익어가지고, 여기에 이 부동산 있지, 저녁에 몇 시까지도 일하는 것 같은데 라는 게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박혀 있다가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이 다 내 고객이 되는 그런 역할들도 하기 때문에 일종의 상가 임대료가 광고비의 역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1층 부동산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비싸다. 월세가 가장 비싸죠. 같은 건물 2층, 3층에 있는 평수의 반의 반도 안 되면서 월세는 2배, 3배 이상이 되는 이런 높은 임대료의 단점도 있고요. 제 경험상 잡상인이 굉장히 많았어요. 별의별 거 많아요. 뭐 신문, 보험, 떡 파시는 분들, 껌 파시는 분들, 종교단체, 좀 구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상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 이거 팔려고 왔어요가 아니라 고객인 척 하면서 알고 보니 이러는 경우들도 있고, 안 그래도 고객 한 명 한 명 와서 상담하고 이러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건데, 이게 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애함에도 우리가 상담료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사무실에 앉아있다고 해서 계약이 없는 게 아니라 계속 무언가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꼭 해야 하는 일들이 딜레이가 되는 거죠. 커피 한 잔을 마신다 하더라도 최소 10분 이상은 있을 거예요. 막 30분, 40분? 근데 그분들이 내일 또 오고 모레 또 오고 다음 달에 또 오고, 또는 강제 판매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또 동네 장사라고 해서 이거를 거부하기에도 뭐하고, 내나 우리 아파트에 같이 사시는 분인데 몇 달만 팔아드리자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하다못해 와서 길 물어보는 분들 진짜 많아요. 뭐 길 물어보는 거야 진짜 뭐 1, 2분이면 끝이니까 그것까지 신경 쓰이진 않거든요. 이 동네에 안내 데스크 이런 느낌처럼요. 2, 3층 정도는 또 아까 1층의 강점을 가져갈 수 있는 입지적인 환경이 있는 곳들이 또 있어요. 근데 저는 10층 이상의 초고층, 진짜 말 그대로 고층 사무실인데요. 장점, 비교적 낮은 임대료. 비교적 낮다는 거지 어느 건물에 들어있느냐
상권과 임대 특성에 따라서 오히려 1층보다 더 고가의 그런 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놓고 보면은 1층보다는 비교적 낮은 임대료의 장점들도 있을 거고요. 또 오히려 이게 신뢰도의 향상이 되는 역할이 될 수 있어요. 부동산에 손님을 오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계약자들을 오게 할 때 그럼 저는 문자를 보내거든요. 여기 오는 방법, 주소랑 홈페이지나 블로그가 있으면 그런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기도 하고 주차 안내 문구 이런 것들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이거 역시 되게 체계적인 그런 사업체가 되는 기본이 아닌가 싶어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장점은요, 뷰. 이쪽부터 뚜루루루루루루루루루 뚜루루루루. 개인적으로 저는 뷰가 너무 만족스러워요. 이게 고층이라고 모든 사무실이 다 좋은 건 아니겠는데 저는 특히 개인적으로 욕심을 내가지고 코너 사무실이거든요. 뷰가 좋아가지고 좀 마음의 안정이 듭니다. 저는 이제 하늘 보는 것도 좋아해요. 지금은 구름이 아예 없는 파란 하늘인데 뭉게구름 있는 하늘을 정말 좋아하고요. 그래서 일하다가 빡칠 때, 화가 날 때 우리 화날 일이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거의 이제 부처가 되듯이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밖에라도 한 1분 멍 때리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요. 야경도 좋아요. 이제 막 별빛이 그렇게 보인다까지는 도시에서 그렇게는 기대를 못하고 막 밖에 불들 아니면 차량들 이런 거를 보면은 거의 앉아서 술 먹고 싶을 정도. 저 술찐데 술 안 먹는데 와인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야경처럼 기분이 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뷰 자랑 같은 거를 친구들한테 가끔씩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눈이 펑펑 올 때라든지 비 올 때도 운치가 좋아요. 그러면 그게 또 어찌 보면 아 맞다 얘 중개사지 아 부동산 저쪽에 있었지 라는 간접 홍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경하라고 지인들이나 기존 고객분들을 한 번씩 모실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내가 초대를 하는 거니까 시간 낭비를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부동산 구경을 하면서라도 더 친밀감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간단한 부동산 상담을 하면서 또 다른 물건들을 받기도 하고요. 이어지는 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까 1층 부동산의 단점으로 얘기했던 잡상담이 없어요. 물론 전화 상담으로는 그런 게 많이 있지만 전화는 비교적 편해요. 왜냐면 상대방도 전화하느라 저거 하니까 시간이 그렇게까지 오버가 되진 않는 것 같고요. 또 충분히 끊을 수 있는 방법들도 있잖아요. 절제를 할 수 있는 예시. 제가 지금 다른 고객분 전화가 들어와가지고 이런 식으로라도 끊을 수가 있잖아요. 여차하면. 그리고 사무실에서 바로 현장 안내로 가니까 시간 낭비도 상대적으로 덜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사무실의 특징이 될 수가 있어요. 다른 곳들이랑은 다 다르겠지만 저희 사무실은 오피스 매니저님이 따로 계세요. 일종의 안내 데스크처럼 제가 고객 미팅을 하거나 계약을 할 때 미팅실로 안내도 해주시고 제가 외부에 있을 때 저한테 전화로 알려주시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약간 비서가 있는 기분처럼 편리함도 있고 뭔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이런 장점들도 있고요. 또 야근 이게 장점 맞아. 야근이 가능합니다. 1층 부동산에 있을 때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무서울 수도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 자꾸 들어오면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요. 제가 그랬으니까 한때는 이제 안전조심을 하는 때에는 혼자 야근을 할 때는 문을 잠그고 야근을 했었고 또는 이제 상황에 따라 직원이 퇴근하면 저도 강제 퇴근을 해야 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1층 부동산이니까 제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계약서를 쓰는지 밖에서 다 보여요. 그럼 다른 부동산 소장님들이 경계를 하신단 말이에요. 쟤 일요일에도 일하는 것 같아. 저기 부동산 하루에 계약을 몇 개를 하는 거야 하면서 시기 질투를 하는 그런 눈치 보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부동산이 많이 모여있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더 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맨날 막 이렇게 지켜보신대요.
자, 고층 부동산의 단점입니다. 워킹 없어요. 접근성 안 좋아요. 저는 그래도 대형 건물이기 때문에 어디 옆에 있어요? 아니면 이 건물이에요? 딱 그 랜드마크를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대전 사람들 중에서는. 그리고 뭐 내비로 검색해서 찾아오기에도 집원 불러주기보다는 그냥 건물명만으로도 찾아오는 그런 좀 편리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지에 따라서 매물 접수가 들어오는 유형의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오피스 상권으로 오다 보니까 오피스 매물 또는 상가 건물 관리 뭐 이런 매물들이 굉장히 늘어났고요. 이거는 제가 물건 작업을 따로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여기에 존재하는 부동산인 것만으로도 굉장히 수월해지고 알아서 들어오는 것들도 많아요. 전화 올 때는 여기까지도 하세요? 이런 물건도 하시나요? 라는 게 사무실 이전하고 가장 많이 들었어요. 자, 단점 더워요. 너무 더워요. 저 방금까지도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거의 모공이 확장하는 기분이었는데 지금 또 에어컨을 틀었거든요. 근데 이게 에어컨이 제가 틀고 싶다고 막 벽걸이 에어컨 띡띡 시스템 에어컨 띡띡 하는 게 아니라 중앙난방, 중앙냉난방이에요. 근데 솔직히 저희 사무실은 난방 아예 필요가 없고요. 제 사무실만. 다른 사무실들은 뭐 추위를 타는 곳들이 있는데 저는 진짜 채광이 햇빛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20도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낮아도 21도? 23도? 에어컨 틀어도. 그리고 주말에 난방이 안 돼요. 제가 조절을 할 수가 없잖아요. 덥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일을 잘 못하겠어요.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마지막으로는 출퇴근길이 너무 밀려요. 너무 밀려. 제가 그 사무실 위치가 달라졌다 보니까 가장 밀리는 장소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제 시간에 퇴근하면 안 됩니다. 5시, 6시 때는 하면 안 되고 7시 반, 8시쯤에 퇴근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만큼 강제로 일해야 하는 야근이 생깁니다. 이번에는 매출이 어떻게 변했는가? 층수를 떠나서 입지적인 이유가 큰 것 같아요. 물론 직원들이 있을 때랑 저 혼자 일할 때랑 계약수의 차이는 있지만 제 오로지 혼자만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비슷합니다. 건수는 비슷하고요. 이게 사실 매출이 또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막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지만 옮기기 바로 직전이랑 비교를 하면 매출은 상승했어요. 건수는 비슷해요. 다만 제가 옮긴 지 아직 3달도 안 됐기 때문에 2-3달 정도 돼가기 때문에 기존에 썼던 계약 또는 기존 고객들의 영향이 컸었고 부동산 시장 및 중개 유형의 변화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 유형들을 조금 바꾸는 중이다 보니까 사실 더 많은 계약을 할 수 있음에도 안 했어요. 어머, 이런 것까지는 이제 안 하고 싶어서 내가 사무실을 옮겼는데 라고 버리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층 부동산 추천하십니까? 막상 네, 너무 좋아서 정말 추천드려요까지는 얘기 못하겠어요. 왜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래서 이제 장단점 이런 거를 알고 가시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저는 기존의 1층 사무실에서도 워킹 고객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네. 생각보다 1층이어도 막 사람들이 걸어서 많이 다니는 곳이 있고 막 노출이 잘 되는 그런 곳들이 있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워킹 손님이 있긴 있지만 다른 부동산 비교해서는 거의 없는 거라고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광고 마케팅에 좀 영향이 컸었는데 영업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었고요. 오히려 고층의 강점이 부각된 것 같아요. 다만 중요한 건 받쳐지는 계약, 받쳐지는 기본 계약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단지 내 부동산이면 아파트를 주로 잡고 뭐 주변에 원투룸, 상가 이런 거를 서브로 잡으면서 좀 안정적인 매출을 예상하실 수가 있잖아요. 또한 돌고 도는 계약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전세를 계약을 해줬어, 아파트를. 그러면 2년 뒤에 다시 이 부동산에 내놓을 확률이 거의 크겠죠. 내가 뭔가 잘못하지 않는 이상 여기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친밀감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좀 도는, 기본적으로 잡고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최소한 저기 주상복합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곳에 1층 부동산이라고 해봐요. 단지 내 부동산보다는 세부담이 적고 건물 전체의 매매나 임대를 거의 전속으로 이 건물에 부동산이 기껏해야 하나일 확률이 크거든요. 공동중개로 다른 부동산이랑 내가 물건지 저쪽에 손님지 거기에 이제 상가들이 많다는 가정하에 서브로 상가를 잡으면 이런 받쳐지는 계약의 유무 차이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개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하진 않아요. 쌓여있는 고객, 쌓여있는 계약 그리고 인지도가 낮다 보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분들은 뭐 본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면서 나 겸업 가능이다. 부동산 사업자를 걸고 비교적 소액으로 뭐 인테리어 이런 것도 안 하고 딱 그렇게 사업자만 걸어두고 투잡 개념으로 시도를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고요. 또 내 중개 유형 특성상 워킹 손님이 필요가 없고 온라인 마케팅 위주다 할 경우에도 괜찮고요. 또는 입지가 중요한 부동산일 경우 그런 물건 유형으로 가고 싶으신 분들은 1층에 자리가 없어요. 예를 들면요. 저기 정부청사 저 앞에 법원 앞에 1층 부동산 공실 없거든요. 뭐 음식점 배달 이런 게 있지 부동산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법무사든 속기사든 행정사든 중개사든 다 고층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2층 이상으로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충분히 고층 사무실도 메리트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주님 부동산에 직원들 많았는데 지금은 혼자 하시는 건가요? 왜 혼자 하시죠? 에 대해서는 멤버십 영상으로 이게 조금 제가 악플을 많이 받고 나서는 제 얘기를 영상으로 찍는 게 사실 좀 무서워요. 이 댓글창을 지금 잘 못 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악순환입니다. 악플이 달리면 영상 찍기가 싫어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제 정보 공유를 안 하게 되는 이런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막 그렇게 공격적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신껏 제가 하려고 하는 것들 영상으로 천천히 담아보겠습니다. 사실 오늘도 휴무인데 영상 3개 찍으려고 출근했어요. 찌쭈! 그래서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그런 김에 밖에 보세요. 으악 햇빛. 그런 김에 밖에 보세요. 지금 모니터가 꺼졌는데요. 밖에 안 보이네요.